고맙습니다. 이제 뭐 알고 나갔냐 이런 거요. 늘 받는 질문이죠. 저희도 20대 때 뭐 그랬는데 다 알고 나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가면서 배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지식이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죠.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 따져보기 전에 직관으로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는 논리적인 결론보다 직관적인 판단이 훨씬 더 올바른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 받으시면 알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이고 책이나 자료를 보고 인지적인 면, 지식의 면에서 정보를 누린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래서 꼭 논리에 입각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과 직관에 입각해서도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런 행동이 더 옳을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행동하는 것 역시 배움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학생님 홍준표 대표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좀 궁금한데 오늘 방송은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우리 당원들이 또 오랜만에 진주에 왔다고 강연 끝나고 오랜만에 간담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원분들하고 같이 또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갔더니 홍준표 대표가 110분을 했대요. 110분. 원래 100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10분을 했는데 그 백지연 앵커가 그래서 2회도 무조건 110분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또 110분에서 한 2, 3분 오버 됐을 텐데 하여튼 수십 명이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딱 시작하자마자 사회자 돌발 질문 10초 안에 답변해라 이렇게 시작해서 나가는데 110분을 하고 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뭔 얘기가 오갔는지가. 그러니까 거의 생각할 여유 없이 딱 들어오는 질문, 반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1초 이상 생각할 여유 없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토론이 굉장히 힘든 게 저도 그런 토론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이어서 홍준표 대표가 그날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죽할 말이 없으면 검사는 깡패다 이런 얘기. 검사가 저 깡패는 아니거든요. 홍준표 검사가 깡패예요. 이제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그분이 좀 높아져가지고 어디 행사에 갔다 인사를 드렸더니 좀 번쩍만쩍 하시던데요. 저도 명색이 당대표고 자기도 당대표인데 예전에 2007년도 12월 달에 대포집 토크라고 KBS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저 숙명여대에 있는 그 청파동 뒷골목의 쌍대포집에서 저 이렇게 막창 구우면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그날 구울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구웠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나오셨는데 그날 정건구 의원하고 그때 창조한국당으로 두 분이 집게 들고 굽는데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줘봐요. 제가 계속 구웠는데요. 그때 홍준표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권력 잡고 싶어서 안달난 거는데 이해를 한다. 근데 그렇게 잡은 권력으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권력 잡아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을 안 하고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해요. 속으로 제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한번 잡아서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다음에 토론에서 어디 마주치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잘한 게 뭐 있냐고 한번 꼽아보라고 꼭 물어보고 싶은데 저하고 토론을 안 해주네요. 20대에는 감상적으로 트위터 여론을 보고 투표한다?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트위터는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막 퍼지는 데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충분한 논리적 뒷받침을 받지 않는 감정적 정서적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거기 휩쓸려서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야단 찍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조중동은 맨날 진실만 보게.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체, 홍준표 대표 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집니다. 별로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보다 한 2살 많을래나? 네, 별 차이 없어요. 동시대를 살면서 그 양반은 사법고시 쳐서 검사로 갔고 저는 대모하다가 감옥 갔고 그분들은 조중동과 같은 그런 오프라인 종이 매체에 익숙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신문 편집인들이 정보를 그런 거죠. 신문이 진실을 전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그 신문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아무 사실이나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택된 사실들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신문 방송에서는. 그들이 그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사람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 사실만 취사선택해서 그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사실들 사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쏴줍니다. 우리는 수용하든가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대부분 1년 360을 지속적으로 쏘면 그러면 유시민은 좌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로서 고령층 유권자들이 가서 끝없이 1번을 찍는 것,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는 20대들이 트위터에 막 이렇게 뭐 멘션 날리고 보고 뭐 리트윗하고 이러면서 야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라고 해서 가서 누굴 찍어주는 거는 경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거꾸로 봅니다. 이 SNS 시대의 시민들은 뭐냐, 개인은 뭐냐 그러면 각자가 독립된 미디어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있고 언론사가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있고 정보를 받는 시민들이 있고 그 사이에 언론사가 끼어 있어요. 이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죠. 미디어가 네모지면 하늘이 네모나게 보이고 미디어가 세모지면 하늘이 세모지게 보입니다. 이제 카타리나 블룸 그 잃어버린 명예 그 책 예를 드셨는데요.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SNS 시대,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보 소비자이면서 정보 생산자,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이 독립적인 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 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개개인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미디어가 되고 스스로 독립적 정보 처리자가 되어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작동하면서 자기 의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투표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확한 쓰레기 정보의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주관도 없이 막 투표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 20대들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찍었다면 홍준표 대표는 트위터야말로 미래다. 그런 거에 개념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미디어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카톡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시도 때도 없이 우러대서 좀 마지막 질문은 교육개혁에 관한 건데 이것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은 가르칠 교, 기를 육 한자말인데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여기에 딱 맞는 영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보면 teaching, 교수의 입장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teaching 한다고 그러고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learning, teaching과 learning이에요. 그냥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말의 교육과는 좀 다른 어감인 것 같아요.
같아요. 저는 교육이란 말보다는 학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학습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혹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자로서 자기 또 주도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지식을 취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요, 일종의 분재를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분재하듯이.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의 소나무 분재가 멋지다. 그러면 전부 아이들을 그 모양으로 분재하는 거죠. 떴고 조이고 돌려가지고 특정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부합하는 모양으로 아이들을 찍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그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교육의 획일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옴에 있어서 훌륭한 교육 덕분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엉망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라는 것이지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15살 정도가 넘어가면 이른바 성인들과 어떤 분별력, 사고력, 판단력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자기의 권한이 무엇이고 자기의 권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자기 측이 말해 그 권리들을 행사해보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컨대요, 나무 머리카락도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을 좀 물들이면 어때요? 남의 머리카락도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인데 좀 구부리면 어떤가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단정한 자세, 단정한 학습 태도, 좋은 학업, 이게 이른바 교육자들의 도식이에요. 근데 학업 성취도와 헤어스타일 사이에 무슨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헤어스타일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는, 내 헤어스타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 권리의식 중요하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은 저는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획일적 교육이다, 뭐 이론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지만 그만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보는데, 이런 민주사회의 공화국의 주권자를 길러내고 민주사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람의 성장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풍토, 문화가 너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그냥 발랄하게, 여학생들 보니까 치마를 이렇게 교문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제대로 입고 학교 마치고 나면 한 겹 접어서 올려서 할랑할랑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짧은 치마가 입고 싶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이쁜 다리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하게 해주지. 그렇게 치마 길이 단속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책임 아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내가 결정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진다는 자세, 이런 것이 공화국의 시민의 자세이고, 우리 교육은 학습의 내용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교육 방식, 학교의 문화 양식, 사제관계,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 딸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좀 다녀보고 계속 못 다니겠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공부는 학교 아니고 다른 데서 혼자 할 수도 있다. 근데 용하게 잘 맞춰서 다녀줘서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받았던 그 억압, 우리 모두가 그 단계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근데 왜 그 억압을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치 군대에서 구타문화처럼 자기가 쫄병 때 고창할 때 맞았으니까 맞을 때는 이를 갈고 맞아놓고 자기가 고참되고 나서 또 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끊어줘야죠.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그 규제와 억압이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느 세대에서나 끊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방향은 많은 학습량, 높은 학업 성취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자유로운 가운데 아이들이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감당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좀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연도 말씀드리고 시간이